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깨에 힘을 꽉 주세요. 턱도 앞으로 내밀고 주먹도 쥐고요. 배에도 힘을 꽉 주시고요. 어때요? 숨이 막히죠? 몸이 굳고 불편해지시죠? 이게 바로 지금 여러분이 걱정할 때 몸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걱정을 머리로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온몸으로 걱정하고 있어요. 어깨가 올라가고 턱이 긴장하고 숨이 얕아집니다. 그리고 그 긴장은 다시 머리로 올라가 또 다른 걱정을 만들어내죠. 이제 천천히 힘을 빼보세요. 어깨 내리고, 턱 풀고, 주먹 펴고, 배도 편안하게, 숨을 깊이 한번 쉬어보세요. 그렇습니다. 걱정은 마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몸 전체가 붙들고 있는 긴장입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노후 걱정. 걱정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걱정 안 하면 무책임한 것 같고 걱정해야 뭔가 대비하는 것 같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걱정을 해도 마음은 편해지지 않아요. 오히려 몸은 더 아프고 잠은 안 오고 판단은 흐려집니다. 왜 그럴까요? 걱정은 준비가 아니라 소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고대 철학자 에픽테토스를 주 안내자로 삼아 7개의 장에 걸쳐 걱정의 정체를 낱낱이 파헤치고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행동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릴 핵심 문장 기억해 주세요. 걱정이 올라오면 꼬리를 자르고 지금 할 일을 잡아라. 자, 시작합니다. 제1장. 걱정은 책임감이 아니라 마음의 과로다. 화자의 고백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걱정을 안 하면 집안이 무너질 것 같아요. 애들 잘 지내나? 남편 건강은 괜찮나? 통장 잔고는 충분한가? 밤새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잠이 안 옵니다. 이게 책임감 아닌가요?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걱정은 책임이 아니라 반복되는 정신 노동이다. 자동차 엔진을 공회전시키는 것과 같다. 연료는 닳게 되지만 조금도 나아가지 못한다. 여러분, 혹시 밤에 이불 속에서 똑같은 생각을 몇십 번씩 반복해 본 적 있으세요? 내일 병원 가야 하는데 검사 결과가 나쁘면 어쩌지? 약값은 또 얼마나 나올까? 애들한테 손 벌려야 하나? 그럼 또 눈치 보이고. 이건 준비가 아닙니다. 그냥 빈 냄비를 계속 끓이고 있는 거예요. 가스 불만 올려놓고 밥은 안 됩니다. 젖은 수건을 밤새 짜고 또 짜는 겁니다. 손은 아픈데 물은 안 나와요. 걱정이 미덕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 세대가 부모라면 다 고생하지 라고 배워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고생과 과로는 다릅니다. 걱정은 마음의 과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동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걱정과 준비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구분짓는 것입니다. 첫째, 지금 당장 행동으로 바꿀 수 있는 걱정인가요? 병원 예약, 지금 전화하세요. 통장 정리, 오늘 30분 잡으세요. 자식한테 물어볼 말, 문자 한 통 보내세요. 둘째, 바꿀 수 없다면 오늘은 내려놓을 것인가요? 내일 날씨는 못 바꿔요. 우산만 챙기면 됩니다. 검사 결과는 오늘 나오지 않아요. 내일 듣고 대응하면 됩니다.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이 두 질문을 던지세요. 행동할 수 있으면 행동하고 없으면 오늘은 끝입니다. 이게 준비입니다. 제2장.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매달리면 불안이 커진다. 화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래도 선생님,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이 계속 돌아요. 만약 애가 직장을 잃으면? 만약 남편이 쓰러지면? 만약 집값이 떨어지면? 이런 생각이 멈추지 않아요.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하라.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매달리는 순간 불안은 끝없이 커진다. 상상해 보세요. 바람을 손으로 붙잡으려는 사람을, 물결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을, 모래를 움켜쥐는 사람을. 다 헛수고죠. 우리는 미래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미래는 통제할 수 없어요. 통제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식이 결혼을 안 한다고 걱정하시죠?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자식의 마음? 아니에요. 상대방의 등장? 아니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자식과 대화를 나누고 압박 대신 지지를 표현하고 여러분 자신의 삶을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행동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통제의 원 3개를 실천하기입니다. 종이 한 장 꺼내세요. 동그라미 3개를 그립니다. 첫 번째 원. 내가 바꿀 수 있는 것. 내 행동, 내 말투, 내 선택, 내 건강 관리, 내 하루 루틴. 두 번째 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자식과의 대화, 배우자와의 관계, 친구들과의 약속. 세 번째 원. 내 밖의 것. 타인의 선택이나 날씨, 또는 경제 상황이나 이미 벌어진 과거.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물어보세요. 이건 몇 번 원이지? 세 번째 원이면 손 놓으세요. 첫 번째 원으로 돌아오세요. 그게 에픽테토스가 말한 평정심의 시작입니다. 제3장. 자식 걱정. 사랑과 불안을 분리하라. 또 다른 고백이 들립니다. 선생님, 애들이 이제 다 컸는데도 마음이 안 놓여요. 결혼 생활은 괜찮은가? 직장은 안정적인가? 돈은 모으고 사나? 건강은 괜찮나? 자식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요. 여기서 칼릴 지브란의 말을 함께 들어봅시다. 자식은 당신의 소유가 아니라 생명이 스스로를 향한 갈망이다. 당신은 활이고 자식은 화살이다. 화살을 멀리 보내되 붙들지 마라. 사랑과 불안을 구별해야 합니다. 사랑은 상대를 성장하게 두는 것이고 불안은 상대를 붙잡는 겁니다. 혹시 이런 적 없으세요? 자식한테 전화해서 요즘 어때? 라고 물으면서 문제 없지? 내가 걱정 안 해도 되지? 라는 확인을 받고 싶은 거. 그리고 자식이 괜찮아요? 라고 하면 그 말투가 진짜 괜찮은 건지 또 분석하고. 그건 사랑이 아니라 감시입니다. 나무가 그늘을 만들어주듯 부모는 자식에게 그늘을 주되 뿌리까지 뽑아 옆에 두면 안 됩니다. 행동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해결 대신 질문하기. 다음에 자식과 통화할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는 지금 뭐가 제일 부담이야? 선택지는 뭐가 있어 보여? 내가 고른 길이면 나는 지지할게. 해결책을 주지 마세요. 질문을 던지세요. 그리고 자식이 스스로 답을 찾는 모습을 지켜봐 주세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자식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속으로 말하세요. 내 자식은 내가 아니다. 나는 내 삶을 살고 아이는 아이의 삶을 산다. 제4장. 돈. 건강 걱정은 몸을 망가뜨리는 걱정이다. 이번엔 좀 더 절박한 고백입니다. 선생님, 병원비, 약값, 노후 자금, 물가 생각하면 숨이 막혀요. 밤에 자다가 깨서 통장 계산하고 또 혈압약 먹었나 확인하고. 이게 멈추질 않아요.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실제 고통보다 상상 속 고통으로 더 괴로워한다. 마음의 불안은 몸의 긴장을 낳고 그 긴장은 판단을 흐린다. 흔들리는 다리 위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걸 상상해 보세요. 숫자가 제대로 보일까요? 밤새 울리는 알람 옆에서 잠을 청하는 걸 상상해 보세요. 쉴 수 있을까요? 브레이크를 밟은 채로 엑셀을 밟는 차를 상상해 보세요. 앞으로 갈까요? 돈 걱정, 건강 걱정은 정당합니다. 하지만 그 걱정을 24시간 붙들고 있으면 몸이 먼저 망가집니다. 혈압이 오르고 소화가 안 되고 면역이 떨어집니다. 그럼 병원비는 더 나가죠. 악순환입니다. 행동 지침으로 걱정 시간표 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하루 중 10분에서 15분만 걱정 노트 시간으로 정하세요. 예를 들어 저녁 8시 30분. 그 시간에만 걱정을 꺼내 놓으세요. 노트에 적으세요. 약값 계산, 통장 정리, 보험 확인. 그리고 당장 할 수 있는 건 하고 못하는 건 내일 할 일 목록에 넣으세요. 그 외 시간에 걱정이 올라오면 이렇게 말하세요. 지금은 걱정 시간이 아니야. 오늘 저녁 8시 30분에 다시 생각할게. 처음엔 이상하게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2주만 해보세요. 머리가 정리됩니다. 걱정은 줄고 행동은 늘어납니다. 제5장.
후회와 걱정은 같은 뿌리. 이미 없는 시간에 붙잡힌다. 화자가 또 고백합니다. 선생님, 저는 그때 그랬더라면 하는 후회와 앞으로 망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동시에 와요. 과거도 불안하고 미래도 불안해요. 에픽테토스는 명확하게 말합니다. 과거와 미래는 생각일 뿐이다. 삶은 지금에서만 벌어진다. 이미 떠난 기차를 타려고 역 안을 뛰어다니는 사람. 상한 밥을 보며 어제 왜 안 먹었나 후회하는 사람. 거울 속의 물을 마시려는 사람. 다 헛수고죠. 후회는 과거에 묶인 걱정이고 걱정은 미래에 묶인 후회입니다. 뿌리는 같아요. 지금 현재 이 순간을 못 붙드는 거예요. 명절에 가족 모여서 밥 먹을 때 몸은 식탁에 있는데 머리는 과거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하죠. 작년엔 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내년엔 애들이 또 올까? 그러다 보면 지금 이 밥이 맛없어집니다. 행동 지침은 현재로 돌아오는 30초 루틴입니다. 과거나 미래로 빠졌다 싶으면 즉시 이렇게 하세요. 숨을 3번 깊이 쉬세요. 들숨 4초. 숨을 들이킵니다. 하나, 둘, 셋, 넷. 날숨 6초. 숨을 내뱉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발바닥 감각에 집중하세요. 바닥이 느껴지나요? 주변에서 5가지를 찾으세요. 컵, 시계, 창문, 화분, 손, 어깨 힘을 빼세요. 이 루틴은 30초면 됩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하세요. 나는 지금 여기 있다. 제육장. 걱정의 연료는 남의 시선과 비교다. 이번엔 조금 다른 고백입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하면 남들 눈치가 제일 신경 쓰여요. 우리 애는 왜 결혼을 안 했나?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왜 이렇게 늙었나? 비교하면 더 불안해져요. 여기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말을 들어봅시다. 다른 사람의 평가는 내 삶의 본질을 바꾸지 못한다. 내가 너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전부다. 바람에 흔들리는 등불을 상상해 보세요. 바람이 불 때마다 등불은 흔들리지만 불 자체는 꺼지지 않습니다. 남의 시선은 바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불입니다. 바람에 집중하면 불을 지킬 수 없어요. 명절 때 친척들 만나면 비교가 시작되죠. 너희 애는 어디 다니냐? 집은 샀냐? 연금은 얼마나 받냐? 그 질문 하나하나가 걱정의 연료가 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줍니까? 아니에요. 그저 남의 무대에서 조연을 시키려는 겁니다. 행동 지침은 비교가 올라올 때 쓰는 문장 스위치입니다. 비교와 체면이 올라올 때 이 문장들을 속으로 반복하세요. 나는 내 속도로 간다. 나는 오늘 할 일만 한다. 남의 기준은 남의 것이다. 내 몸이 먼저다. 지금 필요한 건 비교가 아니라 회복이다. 한 문장만 골라서 하루 종일 반복하세요. 핸드폰 메모에 적어두고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읽으세요. 그게 내 중심을 잡는 닻입니다. 제7장. 걱정의 꼬리를 자르는 법. 올라오는 순간 멈춰라. 마지막 질문입니다. 선생님, 머리로는 다 알겠어요. 그런데 걱정이 자꾸 올라와요. 단칼에 끊는 방법은 없나요? 에픽테토스는 핵심을 찌릅니다. 생각을 사실로 믿는 순간 걱정이 시작된다. 그 자리에서 멈추고 이름을 붙여라. 아, 이건 생각이다. 사실이 아니다. 불씨를 상상해 보세요. 불씨가 떨어졌을 때 바로 끄면 불은 안 납니다. 그런데 5분만 놔두면 집이 탑니다. 걱정도 마찬가지예요. 올라오는 순간 그 자리에서 꼬리를 자르지 않으면 머릿속에서 산불이 납니다. 뜨거운 숯덩이를 맨손으로 잡으려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우리는 걱정이라는 뜨거운 생각을 맨손으로 붙들고 있어요. 칼날에 손을 대고 아프다 하면서도 계속 쥐고 있는 겁니다. 경보음이 울릴 때 소리를 듣고만 있으면 귀가 아파요. 버튼을 눌러 꺼야죠. 걱정도 그렇습니다. 행동 지침은 3단계 끊기입니다. 걱정이 올라오는 순간 이 3단계를 실행하세요. 1단계. 이름 붙이기. 아, 이건 걱정이다. 소리 내서 말하세요. 혼자 있으면 크게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속으로 이름을 붙이는 순간 생각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깁니다. 2단계. 몸 풀기. 턱 힘 빼고 어깨 내리고 손 펴고 숨을 3번 깊이 쉬세요. 하나, 둘, 셋. 몸이 풀리면 머리도 따라서 풀립니다. 3단계. 작은 행동 전환 1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를 고르세요. 물 한 잔 마시기, 10분 걷기, 서랍 한 칸 정리하기, 친구한테 전화 한 통, 스트레칭 2분. 행동이 생각을 끊습니다. 걱정의 꼬리는 행동으로 자릅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니 지금 마음이 어떠신가요? 조금은 어깨가 가벼워졌나요? 아니면 아직 불안이 남아있나요? 괜찮습니다. 이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연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 7개 장을 짧게 정리해 드릴게요. 걱정은 책임이 아니라 마음의 과로다. 행동으로 바꾸거나 내려놓아라.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매달리지 마라. 그 대신 통제원 3개를 구별하라. 자식 사랑과 불안을 분리하라. 그 대신 해결 대신 질문하라. 돈과 건강 걱정은 정해진 시간에만. 그 대신 걱정 노트 15분으로 충분하다. 과거와 미래는 생각일 뿐. 그 대신 현재로 돌아오는 30초 루틴을 써라. 비교는 걱정의 연료다. 그 대신 문장 스위치 5개로 중심을 잡아라. 걱정이 올라오는 순간 끊어버려라. 그 대신 이름 붙이고 몸 풀고 행동하라. 오늘 밤 여러분은 자기 전에 노트를 펴고 오늘 하루 떠올랐던 걱정들을 10분간 적으세요. 다 적었으면 숨을 3번 깊이 쉬고 노트를 덮고 불을 끄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따라 말할 자기 돌봄 문장 3개. 오늘 할 일은 다 했다. 내일은 내일이 책임진다. 나는 지금 쉴 자격이 있다. 이 3문장을 천천히 반복하고 눈을 감으세요. 여러분, 걱정은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그걸 붙들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독이 됩니다. 오늘부터는 걱정의 꼬리를 자르고 지금 할 일을 잡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걱정 해결법도 나눠주세요. 함께 배웁니다. 소나무 철학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음악을 들으며 오늘도 푹 쉬시길 바랍니다.